2017년 11월 판문점에서 한 북한 군인이 달렸습니다. 남쪽을 향해서요. 북한군이 총을 쏘았습니다. 탕, 탕, 탕. 40여 발의 총탄이 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는 맞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땅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기어갔습니다. 남쪽으로요. 자유를 향해서요. 왜 그는 목숨을 걸고 달렸을까요? 판문점 최고 엘리트 경비병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의 수도요. 특권층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셨습니다. 선전선동부에서 일하셨어요. 높은 직급이었죠. 덕분에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평양 제1중학교에 다녔어요. 엘리트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집은 평양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아파트였어요. 10층짜리 건물의 7층이었습니다. 방이 4개나 됐어요. 북한에서는 드문 일이었죠.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철성아, 너는 당의 은덕을 받았다. 이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한다. 네, 아버지, 충성하겠습니다. 어머니도 당원이었습니다. 간호사였어요. 평양적 십자병원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셨죠. 여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만수대예술단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배급도 잘 나왔고 전기도 잘 들어왔어요. 다른 집들은 어두운데 우리 집은 밤에도 환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권이라는 것이요. 평양 밖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산다는 것이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충성했으니까요.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진로를 정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철성아, 뭐가 되고 싶으냐?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좋다. 인민군은 영광스러운 곳이다. 하지만 어떤 군인이 되고 싶으냐? 최고의 군인이요. 수령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럼 호위총국을 노려봐라. 아니면 JSA도 좋지. JSA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요? JSA는 최고 중에 최고만 간다. 키도 커야 하고 성분도 좋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지.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날부터 목표가 생겼습니다. JSA 경비병이 되는 거예요. 입대했습니다. 20살 때였어요. 훈련소에서 6개월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사격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체력도 좋았어요. 키는 180cm였습니다. JSA 기준이 175cm 이상이었거든요. 훈련소 교관이 말했습니다. 오철성 동무, 자네 JSA 지원해보지 않겠나? 정말입니까? 자네 조건이 좋아. 키도 크고 성분도 좋고 실력도 있어. 추천해주지. 감사했습니다. 기회가 온 거였어요. JSA 선발 시험을 봤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어요. 100명이 지원했는데 5명만 뽑았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왜 JSA에 오고 싶은가? 조국의 최전방에서 복무하고 싶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을 직접 보며 경계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아버지는 당 선전선동부 간부이고 어머니는 간호사입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완벽합니다. 시력 이저명, 청력 정상, 질병 없습니다. 좋다. 합격이다. 합격했습니다. JSA 경비병이 됐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JSA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자랑스럽다. 철성아, 우리 가문의 영광이구나.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거기는 위험한 곳이라며.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동생도 기뻐했습니다. 오빠 멋있다.
나중에 오빠 보러 갈 수 있어? 응. 관광 오면 볼 수 있어. 판문점으로 갔습니다. 처음 본 판문점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휴전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 너머가 남한이었어요. 불과 몇 미터 거리였습니다. 남한군이 보였습니다. 미군도 있었어요. 그들은 선 너머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여기는 조국의 최전방이다.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예.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JSA 근무 수칙이었어요. 첫째, 절대 미소 짓지 마라. 적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적과 눈을 마주치되 먼저 피하지 마라. 셋째, 선을 넘지 마라. 넘으면 총살이다. 넷째, 적과 대화하지 마라. 말 한마디가 사상 오염이다.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여기는 전쟁이 멈춘 곳이니까요. 첫, 근무를 섰습니다. 회의실 앞이었어요. 판문점 회의실은 남북이 공유하는 곳이었습니다. 회의 탁자 한가운데로 휴전선이 지나갔어요. 제 위치는 북측 입구였습니다. 남한군은 남측 입구에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한군을 처음 가까이서 봤습니다. 젊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 같았습니다. 군복이 깨끗했어요. 우리 것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어요. 긴장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늘 긴장하라고 배웠거든요. 적은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 군인은 편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남한 관광객들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놀랐습니다. 옷이 화려했어요. 색깔이 다양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 관광객들과 달랐습니다. 우리 쪽은 조용했거든요. 단체로 움직였고 지시받은 대로만 했어요. 하지만 남한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교육받은 대로요.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같은 민족이라던데. 왜 이렇게 다르지? 근무가 끝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한군 봤어? 응. 봤어. 군복이 좋더라. 관광객들도 봤어. 옷이 화려하던데. 쉿. 조심해. 그런 말 하면 안 돼. 맞았습니다. 남한을 부러워하는 말은 금지였어요. 사상검열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그들은 저렇게 다를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JSA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매일 남한을 봤습니다. 매일 남한군을 봤어요. 매일 관광객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와 그들, 뭐가 다른 걸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어요. 근무 서고, 남한군 보고, 관광객 보고,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거든요. 남한군의 군화를 봤습니다. 반들반들했어요. 새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군화는 낡았거든요. 몇 년씩 신었어요. 구멍 난 것도 있었습니다. 남한군의 얼굴을 봤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살이 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랐어요. 배급이 부족했거든요.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 회담이었어요. 장성급 회담이었습니다. 회의실을 준비했습니다. 청소하고, 의자 배치하고, 우리는 경비를 섰어요. 북한 대표단이 왔습니다. 고위 장성들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낡았어요. 단추가 헐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한 대표단이 왔습니다. 그들도 정장이었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깨끗했어요. 새 것 같았습니다. 넥타이도 화려했어요.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밖에서 경비를 섰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앞잡이다.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 남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평화를 위협합니다.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북한 대표는 거칠었어요. 남한 대표는 차분했습니다.
회담이 끝났습니다. 대표단들이 나갔어요. 남한 대표들을 보는데 한 사람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이요. 얇았어요. 화면이 컸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지니까 움직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북한에도 휴대폰이 있긴 해요. 하지만 두껍고 기능도 별로였습니다. 저 휴대폰은 달랐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왜 그들 것은 좋을까? 왜 우리 것은 낡았을까? 다음 날 동료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성아, 너 한국 거 보고 싶어? 뭐? 한국 영상 말이야. USB에 있어. USB요? 그게 뭐죠? 조심해야 돼. 들키면 큰일 나. 하지만 볼래? 위험했습니다. 나만 영상을 보는 건 중죄였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볼게. 밤에 그 동료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커튼을 쳤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이거 중국 상인한테 산 거야. 한국 드라마 들어있어. 드라마요. 저는 드라마를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북한 드라마는 재미없었거든요. 항상 김일성, 김정일 찬양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집이 나왔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가구가 많았어요. TV, 소파, 식탁, 모든 게 새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고기, 과일, 우유, 채소, 넘쳐났습니다.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요. 저는 멍했습니다. 먹을 게 많아서 고민한다고요?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데요?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거리가 나왔어요.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차가 많았습니다. 새 차들이었어요. 건물이 높았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들이요. 반짝반짝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옷이 화려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어요. 가게가 많았습니다. 옷가게, 음식점, 카페, 온갖 게 다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장면이 특히 충격이었습니다. 주인공이 편의점에 갔어요. 밤 11시였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열려 있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연다는 거였어요. 주인공이 라면을 샀습니다. 삼각김밥도 샀어요. 음료수도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왔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다고요? 언제든 물건을 살 수 있다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게는 다 닫아요. 전기가 없으니까요. 물건도 없고요. 드라마가 계속됐습니다. 주인공들이 휴대폰으로 통화했어요. 인터넷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어요. 뭐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요즘 정부 정말 답답해. 왜 저렇게 일을 못하지? 정부를 비판했어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요. 북한에서는 절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부 비판은 반역이에요. 수용소에 가는 거죠.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 때 바꿔야지. 선거요. 투표로 정부를 바꾼다고요? 2시간 동안 드라마를 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말이 안 나왔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때? 이게 진짜야? 진짜야. 한국은 저렇게 산대. 믿을 수가 없어.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그러니까 나도 처음 봤을 때 충격받았어. 더 있어? 응. 많아. 드라마만 해도 수십 개 들어있어. 뉴스도 있고 예능도 있고. 뉴스도 봐도 돼? 조심해야 돼. 뉴스는 더 위험해. 정치 이야기 나오니까. 그날부터 저는 바뀌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USB를 봤어요. 조심스럽게요.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가 심각합니다.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억압이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굶주렸어요. 억압받았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나만은 달랐어요. 자유로웠고 풍요로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정치인을 놀렸습니다. 개그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령님을 놀린다고요? 사형이에요. 음악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가수들이 자유롭게 노래했어요. 사랑 노래, 이별 노래, 꿈 노래, 다양했습니다. 북한 노래는 달랐어요. 대부분 김일성 찬양, 김정일 찬양이었습니다. 지겹게 똑같았어요. 한 달 동안 몰래 봤습니다. 밤마다 봤어요. 잠을 줄이면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속았구나. 평생을요. 남조선은 지옥이다. 미군에게 짓밟히고 있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령님 덕분에 우리가 잘 산다. 거짓말이었어요. 잘 사는 건 나만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판문점을 봤습니다. 남쪽 불빛이 보였어요. 화냈습니다. 북쪽은 어두웠어요. 불빛의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고 저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요. 하지만 불과 몇 미터만 가면 밝은 곳이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불빛 속으로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선을 넘으면 죽어요. 북한군이 쏘니까요. 그리고 가족도 있었어요. 제가 도망가면 가족이 처벌받아요. 연좌제 때문에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어떡하지? 여기 계속 있어야 하나? 아니면 그 고민은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중 생활을 했어요. 낮에는 충성스러운 경비병이었습니다. 밤에는 한국 영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고통이었어요. 근무를 서면서 남한군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적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부러웠어요. 저 사람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왔구나. 저 사람은 배불리 먹겠구나. 관광객을 봤습니다. 웃고 떠들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요.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이에요. 평생 여기서 살아야 했어요.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료 하나가 잡혔어요. 이름은 박민철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같이 USB를 보던 친구였습니다. 보위부가 왔습니다. 민철이를 끌고 갔어요. 이놈이 남조선 영상을 봤다. 민철이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누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모였습니다. 긴급 집합이었어요. 정치 장교가 말했습니다. 박민철은 사상이 불순한 자다. 남조선 영상을 보고 적화되었다. 이런 자는 용서할 수 없다. 내일 총살한다. 너희는 모두 지켜봐야 한다. 경고를 위해서다. 총살이요. 민철이가 죽는다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철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친구였어요. 같이 영상 보던 친구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들킬 수도 있어요. 저도 영상을 봤으니까요. 들키면 저도 죽어요. 다음 날 아침 형장으로 갔습니다. 우리 모두 줄을 섰어요. 민철이가 끌려왔습니다. 묶여 있었어요. 얼굴이 맞아서 부어 있었습니다. 기둥에 세웠습니다. 눈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집행관이 총을 들었습니다. 민철이를 겨눴어요. 민철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철이가 쓰러졌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죽었습니다. 25살이었어요. 한국 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정치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상 범죄의 결과다. 너희도 조심해라. 그날 밤 USB를 꺼냈습니다. 부숴야 했어요.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었거든요. 민철이가 목숨 걸고 본 진실이었어요. 저는 USB를 더 깊이 숨겼습니다. 침대 밑 틈에요.
그리고 당분간 보지 않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철이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철이가 죽은 이유를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 했을 뿐인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외출이 나왔어요. 평양 집에 갔습니다.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 강냉이 밥에 김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고기는요? 배급이 안 나와서. 미안하구나. 평양도 이렇구나. 수도인데도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 학교에서 밥을 못 줘요. 점심을 굶어요. 뭐, 배급이 안 나온대요. 선생님들도 굶는데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15살 동생이 굶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나아질 거야. 장군님께서 돌봐주실 거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아질까요? 한국 영상을 봤어요. 거기는 넘쳐났어요. 북한만 굶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세요. 체제를 믿으세요. 제가 진실을 말하면 아버지가 위험해져요. 밤에 동생 방에 갔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동생아, 너 한국 드라마 본 적 있어? 동생이 놀랐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몰래 보는 애들 있잖아. USB로. 있어. 우리 반에도 몇 명 봐. 하지만 위험해. 들키면 큰일 나. 너는? 나는 한 번 봤어. 친구가 보여줬어. 어땠어? 동생이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부러웠어. 오빠, 한국은 정말 저렇게 살아?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 같은 민족인데. 저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오빠도 모르겠어. 오빠, 우리 언젠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무를 섰습니다. 판문점 회의실 앞이었어요. 남한군이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저를 봤어요. 우리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적일까요? 그는 저처럼 군인이에요. 명령받아서 여기 서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왔어요. 저는 아니고요. 그게 우리 잘못인가요?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굶어야 하나요? 진실을 알면 죽어야 하나요? 화가 났습니다. 체제예요. 거짓말하는 정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이 됐어요. 어느 날 새 동료가 왔습니다. 이름은 김영우였어요. 23이었습니다. 영우는 적응을 잘했습니다. 성실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우가 제 방에 왔습니다. 철성 형,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영우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한국 영상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민간인 때 봤어요. 친구가 보여줬거든요. 그 후로 생각이 많아졌어요. 조심해.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형은 어때요? 매일 나만 보잖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덧칠 수도 있었어요. 보위부가 보낸 사람일 수도요. 하지만 영우 눈을 보니 진심 같았습니다. 생각해봤어. 저기 가고 싶지 않아요? 선 넘으면 죽어. 알아요.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는 거 아닌가요? 천천히요. 굶어서, 병들어서.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혼자라고요. 그럼 연좌제 걱정이 없네요. 형은요? 나는 가족이 있어. 평양에. 그럼 못 가시겠네요. 응. 못 가. 영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갈 거예요. 기회가 오면요. 미쳤어? 잡히면 죽어.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어요. 차라리 시도라도 해볼래요. 영우가 돌아간 후 한참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어요.
남쪽으로요. 자유로운 곳으로요. 하지만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제가 가면 그들이 수용소에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원했습니다. 자유를요. 그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매일매일요. 2017년 11월이 됐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어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판문점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JSA에 온 지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진실을 알았고, 친구가 죽었고,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못 내렸어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11월 13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요. 세수하고, 군복 입고, 아침 먹고, 근무 배치를 받았습니다. 오철성, 오늘은 초소 근무다. 초소요. JSA 북측 초소였습니다. 거기서 남쪽을 감시하는 거였어요. 차를 타고 초소로 갔습니다. 동료, 둘과 함께요. 운전병 하나, 그리고 김영호였습니다.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교대했어요. 전임자가 갔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남쪽을 봤어요. 한국군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도시락을 먹었어요. 강냉이 밥이었습니다. 김치 조금이요. 영호가 말했습니다. 형, 저기 봐요. 남쪽을 가리켰어요. 한국군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음식 같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좋겠다. 따뜻한 밥 먹어서. 운전병이 말했습니다. 쉿, 조심해.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후가 됐습니다. 근무는 계속됐어요. 지루했습니다. 영호가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나갔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영호, 어디 갔어? 운전병이 밖을 봤습니다. 없는데요? 이상했습니다. 찾으러 나갔어요. 영호가 없었습니다. 초소 주변에도, 화장실에도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라. 북한군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초소에서 들리는 거였어요. 뭔가 일어난 겁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긴급. 병사 하나가 남쪽으로 뛰고 있다. 남쪽으로요? 누구야? 확인 중. 김영호다. 영호요. 영호가 도망쳤어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탕. 북한군이 쏘고 있었어요. 영호를 향해서요.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보고 싶었거든요. 영호가 어떻게 됐는지요. 멀리 보였습니다. 영호가 달리고 있었어요. 남쪽으로요. 군복을 입은 채로요.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탕탕탕. 여러 초소에서 쏘고 있었어요. 영호가 쓰러졌습니다. 맞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선이 가까워졌습니다. 휴전선이요. 조금만 더 가면 남한이었어요. 북한군이 더 쏘았습니다. 탕탕탕탕. 영호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걸까요? 그때 한국군이 움직였습니다. 여러 명이 나왔어요. 방패를 들고요. 영호 쪽으로 갔습니다. 북한군이 그들에게도 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교가 소리쳤어요. 쏘지 마. 국제 문제 된다. 한국군이 영호를 끌었습니다. 선 너머로요. 남한으로요.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한국 헬기였어요. 영호를 실었습니다. 날아갔어요. 모든 게 10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호가 해냈어요. 살았어요. 남한으로 갔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부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저도 저러고 싶은데 못하니까요. 긴급 소집이 있었습니다. 모두 모였어요. 장성이 왔습니다. 오늘 배신자가 나왔다. 김영호라는 놈이 남조선으로 도망갔다. 이것은 우리의 치욕이다. JSA 경비병이 도망가다니. 너희들 모두 조사받을 것이다. 공범이 있는지 확인한다. 공범이요. 저는 영호랑 친했어요.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보위부가 왔어요. 하나하나 신문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오철성, 김영호와 가까웠나? 아니요. 별로 안 친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같이 근무했잖아. 근무는 같이 했지만
사적으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호가 도망칠 거라는 걸 알았나? 전혀 몰랐습니다. 수상한 행동은 없었나?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신문 받았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혐의가 없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경계가 2배로 강화됐어요. 감시가 심해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호 생각이 났어요. 영호는 살았을까요? 헬기에 실려갔는데요. 총을 맞았는데도요. 만약 살았다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한국 병원에 있을까요? 치료받고 있을까요? 부러웠습니다. 영호는 자유를 얻었어요. 목숨 걸고요. 하지만 해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었어요. 거짓 속에서요. 굶주리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11월 18일이었어요. 외출이 나왔습니다. 평양에 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아프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그냥 감기야.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많이 아파 보였어요. 병원 가셨어요? 약이 없대. 돈 내야 하는데. 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일주일째 아파요. 약 좀 구해줄 수 있어? 약이요. 어디서 구하죠?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철성아,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구해볼게요. 장마당에 갔습니다. 약을 파는 곳을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쌌어요. 감기약 주세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요. 제 한 달 월급이었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3만 원밖에 없었어요. 3만 원에 주실 수 없어요? 안 돼요. 5만 원이에요. 약을 못 샀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요. 어머니를 봤습니다. 여전히 아프셨어요. 약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이 섰습니다. 이 나라는 망했어요. 어머니가 아픈데 약도 못 구해요. 동생은 굶고 있어요. 아버지는 당 간부인데도 무력해요. 이게 우리가 살 곳인가요? 영호가 맞았어요. 여기 있어도 죽어요. 천천히요. 병들어서, 굶어서요.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나아요. 잡혀 죽더라도요. 하지만 가족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을 도울 수도 있어요. 돈을 벌어서요. 몰래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같이 굶고 같이 죽어요. 떠나야 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기로요. 하지만 어떡해요? 계획이 필요했어요. 생각했습니다. 영호처럼 하면 될까요? 근무 중에 뛰는 거요. 위험했습니다. 영호도 총 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판문점 말고는 탈북할 곳이 없었어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적절한 날을요. 11월 22일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왔어요. 평양에서요. 마지막으로 가족을 보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프셨어요. 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여의었어요. 아버지는 늙어 보이셨습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집을요. 가족을요.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기회를요. 11월 2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근무 배치를 받았습니다. 오철성. 오늘 JSA 남측 초소 근무다. 남측 초소요. 판문점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북한 초소였습니다.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웠어요. 좋았습니다. 기회였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병과 함께요. 초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할까요? 아니면 내일? 아니요. 오늘이에요. 더 미루면 용기가 사라질 거예요.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교대했어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초소는 작았습니다. 방 하나였어요. 창문으로 남쪽이 보였습니다. 운전병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시간을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언제 할까요? 지금. 아니면 오후? 오후가 나을 것 같았어요. 운전병이 피곤해질 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도시락을 먹었어요. 운전병도 먹었습니다. 내가 먼저 먹을게. 내가 감시해. 네. 운전병이 먹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만이 보였어요. 불과 100m 거리였습니다. 달리면 1분이에요. 하지만 중간에 총을 맞을 거예요. 북한군이 쏠 테니까요.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요.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운전병이 졸고 있었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총을 내려놨습니다. 들고 가면 무거우니까요. 문 쪽으로 갔습니다. 천천히요. 소리 안 나게요. 운전병이 눈을 떴습니다. 어디가? 화장실. 빨리 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남쪽을 봤습니다. 휴전선이 보였어요. 저 너머가 자유였습니다. 달렸습니다. 전력으로 뛰었어요. 군화가 땅을 찼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철성, 어디가? 운전병이 알아챘어요. 멈춰라. 안 서.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운전병이 쏜 거였어요. 저를 향해서요. 총알이 옆을 스쳤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계속 달렸습니다. 다른 초소에서도 알아챘나 봐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더 많은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탕. 여러 초소에서 쏘고 있었어요. 저를 향해서요. 총알이 땅에 박혔습니다. 흙이 튀었어요. 제 바로 옆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죽어요. 50m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때 느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다리를 쳤어요. 맞았습니다. 총에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절뚝거리면서요. 30m 남았습니다. 또 느꼈습니다. 어깨에요. 뜨거웠어요. 아팠습니다. 또 맞았어요. 하지만 달렸습니다. 20m. 한국군이 보였습니다. 여러 명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말로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10m.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탕탕탕. 등에 뭔가 박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땅에 넘어졌어요. 얼굴이 흙에 닿았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요? 선을 못 넘고요? 아니요. 죽을 순 없어요. 조금만 더해요. 기어갔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고 끌었어요. 몸을요. 피가 났습니다. 땅에 피가 묻었어요. 제 피였습니다. 한국군이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기었습니다. 조금씩요. 1m, 2m.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낮게 기어가고 있었어요. 맞기 어려웠습니다. 선이 보였습니다. 휴전선이요. 시멘트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손이요. 조금 더 기었습니다. 머리가 넘어갔어요. 상체가요. 한국군이 달려왔습니다. 방패를 들고요. 저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안전해요. 손이 저를 잡았습니다. 끌었어요. 완전히 선 너머로요. 해냈습니다. 넘어왔어요. 남한으로요. 한국군이 말했습니다. 버텨요. 병원 갈 거예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누군가 제 상처를 눌렀습니다. 출혈을 막아야 해. 아팠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헬기 왔다. 싫어. 누군가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헬기에 실었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요. 구름이 있었어요. 헬기가 날아올랐습니다. 판문점이 작아졌어요. 북한이 멀어졌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의무병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오철성. 어디서 왔어요? 북한.
평양. 왜 왔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흰 천장이 보였어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삑, 삑. 심전도 모니터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안 움직여졌어요. 아팠습니다. 온몸이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의사가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오철성 씨, 들리세요? 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병원? 네. 맞아요. 한국병원이에요. 아주대학 교병원입니다. 한국병원이요. 정말 왔구나. 나만해요. 제가 살았어요? 네. 살아계세요. 하지만 위험했어요. 총을 많이 맞으셨어요. 몇 발? 40여 발이 날아왔어요. 그중 5발을 맞으셨고요. 40여 발이요. 그렇게 많이요. 어디를 맞았어요? 다리, 어깨, 등, 3곳이요. 그리고 파편상이 더 있었고요. 5번 수술했어요. 5번이요. 장기 손상은 없었어요. 기적이에요. 조금만 더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기적이라고요. 맞아요. 기적이에요. 살아있다는 게요. 얼마나 지났어요? 3일이요. 계속 자고 계셨어요. 3일이요. 11월 27일에 왔으니까. 지금은 11월 30일이네요. 가족은 연락할 수 있어요? 의사가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북한에 계신 가족 말씀이시죠? 네. 죄송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남북이 단절되어 있어서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제가 도망친 걸 알았을 거예요. 지금쯤 조사받고 있겠죠.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어요. 이기적이었지만요. 지금은 쉬세요.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살았습니다. 나만해요. 자유로운 곳에요. 하지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족 때문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가족에 대한 죄책감, 자유에 대한 감사, 모든 게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매일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다리가 회복되어야 했거든요. 총을 맞았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걷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물리치료사가 도와줬습니다. 천천히요. 한 발씩 할 수 있어요. 한 발 내디뎠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2발, 3발, 조금씩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2주 후에는 목발 없이도 걸었어요. 절뚝거렸지만요. 잘하고 계세요. 곧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완전히요. 언제쯤일까요? 석 달쯤 걸릴 거예요. 재활을 꾸준히 하면요. 석 달이요. 긴 시간이네요. 하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살았으니까요.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부 사람들이 왔어요. 통일부였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북한에서 언제 출발했나요? 11월 27일이요. 왜 귀순했나요?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요. 가족은 평양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요. 연락하고 싶으세요? 네. 하지만 불가능하죠. 죄송합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통일되면 통일이요. 그날이 올까요? 언론도 왔습니다. 기자들이요.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얼굴 공개는 안 됩니다. 가족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왜 귀순하셨나요? 북한은 거짓말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요. 무서우지 않았나요? 무서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거짓 속에서 사는 거였어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요?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살고 싶었어요. 이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간호사가 말해줬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대요. 응원이요. 고마웠습니다. 한국군도 왔습니다.
저를 구출한 군인들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출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당연한 일 했어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요. 맞아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에요. 몸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걸을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도 걱정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저 때문에 위험하셨죠? 북한군이 쏘는데. 괜찮아요. 우리 임무예요. 당신을 보호하는 게요.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병원을 나섰어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 교육시설이었어요. 거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생활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많은 차, 깨끗한 도로. 드라마에서 본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요. 휴대폰을 보고요. 여유로워 보였어요. 북한과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땅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직원들이 맞아줬습니다. 오철성 씨, 환영합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인실이었어요.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예요. 함경북도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철성입니다. 평양에서 왔어요. 평양이요? 엘리트시겠네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아서 평양에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영수 형은 친절했습니다. 하나원 생활에 대해 알려줬어요. 아침 8시에 수업 시작해요. 한국말, 한국 문화, 법률 같은 거 배워요. 한국말이요? 우리랑 다른가요? 비슷한데 표현이 달라요. 동무 대신 친구라고 하고, 수령님 대신 대통령이라고 하고. 신기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는구나. 다음 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시간은 한국어였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은 말이 조금 달라요. 익숙해지셔야 해요. 칠판에 썼습니다. 북한 동무 남한 친구, 북한 인민 남한 국민, 북한 사상 남한 생각. 똑같은 의미인데 단어가 달랐어요. 배워야 했습니다. 컴퓨터 수업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배웠어요. 검색창에 뭐든 치면 돼요. 알고 싶은 거요. 판문점 귀순을 쳤습니다. 제 기사가 나왔어요. 판문점에서 북한군 귀순, 총탄 무릅쓰고 자유 선택. 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뉴스가 되다니요. 댓글을 봤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응원한다. 잘 왔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가족 걱정되겠다. 하지만 잘 선택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응원해줬어요. 심리 상담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상담사를 만났어요.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다리도 나아지고 있고, 마음은요? 밤에 잘 자요? 악몽을 꿔요. 총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가족이 나와요. PTSD일 수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요. 치료할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지만 나아질 거예요. 천천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이요. 다들 사연이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아들과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대요. 아들 미래를 위해서요. 북한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한 청년은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다 돌아가셨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새로 시작하려고 왔어요. 모두 살기 위해 왔습니다. 자유를 위해서요. 어느 날 영호를 만났습니다. 김영호요. 저보다 먼저 판문점을 넘은 친구요. 철성이 형, 영호, 살아있구나.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둘 다 살았어요. 기적이었어요. 형도 왔어요. 정말 대단해요. 너도 대단해. 내가 먼저 해냈잖아. 형, 저 때문에 결심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해내는 걸 봤거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다리는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 너는? 저도요. 수술 5번 했어요. 나도야. 우리 똑같네.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졸업식이 있었어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하나원 교육과정 수료. 뿌듯했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서울의 원룸이었어요. 가구도 있었고 생활비도 지원해줬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놀랐습니다. TV, 냉장고, 침대, 모든 게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불빛이 많았습니다. 밤인데도 밝았어요. 북한은 어두울 거예요. 지금쯤요. 정전이니까요.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어떻게 지내실까요?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까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살았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되면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눈을 봤지만 기분이 달랐어요. 자유로운 곳에서 보는 눈이었으니까요.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계속 살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학력이 문제였어요. 북한 고등중학교 졸업은 한국에서 인정 안 됐습니다. 경력도 없었어요. 군인밖에 안 했거든요. 탈북민 취업 설명회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탈북민도 성공한 사람 많아요. 성공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쓸 게 별로 없었어요. 학력, 고등중학교 졸업 북한, 경력 인민군, JSA, 경비병 3년, 자격증 없음, 초라했습니다. 취업, 센터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오철성 씨, 특별한 경험이 있잖아요. 판문점 귀순자시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언론이나 인권단체에서 관심 가질 거예요. 증언할 수 있잖아요. 증언이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요. 하지만 가족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얼굴 안 보이게 하면 돼요. 가명 쓰고요. 고민했습니다. 세상에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살아야 할까요? 며칠 후 결정했습니다. 말하기로요. 북한의 실상을요. 북한 인권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인터뷰 제안이 왔어요. 저희 행사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무슨 행사인데요? 북한 인권 주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학생들, 시민들, 언론들. 많은 사람 앞에서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행사 날이 왔습니다. 대학교 강당이었어요. 3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1월 판문점을 넘어온 탈북민입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집중했어요. 저는 북한 인민군 JSA 경비병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근무했어요. 매일 남한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육받은 대로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달랐어요. 남한군은 건강했어요. 군복도 좋았고요. 표정도 여유로웠습니다. 우리와 달랐어요. 한국 영상을 몰래 봤습니다. 드라마, 뉴스, 예능. 충격이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북한은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남조선은 지옥이다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지옥은 북한이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요. 진실 속에서요. 11월 27일. 저는 달렸습니다. 남쪽을 향해서요. 총알이 날아왔어요. 40여 발이요. 맞았습니다. 5발을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쓰러졌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구해줬어요. 선을 넘어와서요. 제 생명의 은인들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자유로운 곳에요. 배고프지 않아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가족도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들은 지금 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이고요. 언젠가 통일이 오길 바랍니다. 그때 제가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기를.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요. 그 후로 증언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학교, 교회, 시민단체. 바빴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사람들을 움직였으니까요. 어느 날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실 수 있어요. 대학요? 제가요? 네. 탈북민 특별 전형이 있어요. 학비도 지원되고요. 대학이라니요.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무슨 과를 지원하고 싶으세요? 생각해봤습니다. 뭘 공부하고 싶을까요? 정치외교학과요. 남북 관계를 공부하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북한을 이해하고 싶어요. 왜 저런 체제가 유지되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요.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죠? 네. 저는 판문점을 넘어왔어요. 목숨 걸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합격했습니다. 27살의 대학생이 됐어요. 입학식 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원하는 걸 공부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말을 하는 거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북한학 수업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습 독재 국가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제가 살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배우니 신기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이라는 주제였어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담을 나눠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 평양에서요. JSA 경비병이었고 판문점을 넘어왔습니다. 반 친구들이 놀랐어요. 진짜요? 뉴스에 나온 그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날 수업은 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이 질문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정말 굶주려요? 평양 빼고는 대부분 그래요. 배급이 안 나오니까요. 정보는 어떻게 얻어요? 인터넷은요? 인터넷은 일반인은 못 써요. USB로 한국 영상 몰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은요?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실래요? 통일 동아리예요. 통일 동아리요? 네. 통일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임이에요. 북한 이해하고, 탈북민 돕고, 좋아요. 들어갈게요.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모였어요.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캠페인도 했습니다.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철성 씨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유튜브 하는 건 어때요? 유튜브요? 네. 영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생각해봤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네요. 해볼게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온 이야기라는 이름이었어요.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 이야기였어요. 평양에서의 삶, JSA 경비병 생활, 한국 영상을 본 충격, 그리고 귀순,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1000, 만, 10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충격적이네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응원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요. 우리가 도와야 해요.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됐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말도 자연스러워졌고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꿈도 생겼습니다.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남북 관계를 연구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언젠가 통일이 오면 제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니까요. 그들의 고통을 아니까요. 그리고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북한학, 통일론, 국제관계.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학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3년 전, 저는 총탄속을 달렸습니다. 40여 발이 저를 향해 날아왔어요. 5발을 맞았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요. 다리에는 아직 흉터가 있습니다. 어깨에도, 등에도요. 비 오는 날이면 아파요. 평생 가져갈 상처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상처는 자유의 대가였으니까요. 어제는 판문점에 다녀왔습니다. 관광으로요. 3년 만에 가는 판문점이었어요. 예전에는 경비병으로 있었던 곳이죠. 휴전선을 봤습니다. 제가 넘었던 그 선이요. 북쪽이 보였어요. 불과 몇 미터 거리였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기서 제가 달렸구나. 저 길을 따라서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2017년 이곳에서 북한군이 귀순했습니다. 총탄을 무릅쓰고요. 관광객들이 놀라워했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저였습니다. 그 사람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군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숨 걸고 온 거잖아. 그러게요. 북한이 얼마나 힘들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 다시 만날까? 언제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였어요. 100명쯤 되는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다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3년 전 판문점을 넘어왔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저는 평양에 살았어요. 고등중학교를 다녔죠. 여러분처럼요. 하지만 달랐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2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전기도 자주 나갔고요. 자유도 없었어요. 인터넷 못 받고 한국 드라마 보면 죽었어요. 정부 비판하면 수용소에 갔고요. 학생들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JSA 경비병이 됐어요. 판문점에서 근무했죠. 매일 남한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속았다는 거요. 남조선은 지옥이라고 배웠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요. 그래서 달렸어요. 총알이 날아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거짓 속에서 평생 사는 거였어요. 가족은요? 보고 싶어요. 매일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어요. 제가 넘어온 후 처벌받았을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파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 마음껏 공부하고, 인터넷 보고, 친구들과 떠들고, 꿈꾸는 것. 이게 다 자유예요. 북한에는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 자유가 없어요. 언젠가 통일이 오면 그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해요. 북한을 이해하고, 관심 갖고, 손 내밀 준비를 해야 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감동받았어요. 통일을 위해 뭘 해야 할까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탈북민들 이야기 듣고, 기억하는 거죠. 저도 선배님처럼 통일 준비하고 싶어요. 그럼 같이 해요. 우리 세대가 통일을 이룰 세대예요. 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저녁에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올리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다였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같아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 쓰고, 같은 문화예요. 다만 다른 체제에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 가족도 북한에 있어요. 아버지는 당 간부였어요. 체제를 믿었죠. 하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모르셨을 뿐이에요. 언젠가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버지, 세상은 이렇게 넓어요. 자유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라고요.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받습니다. 이 영상 보고 북한 사람들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통일이 꼭 와야겠어요. 그 사람들도 자유를 누려야죠. 선배님, 가족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고마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주말에 영호를 만났습니다. 김영호요. 저보다 먼저 판문점을 넘은 친구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커피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매일 마셔요. 형, 요즘 어때? 바빠. 학교도 다니고 강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저도요. 회사 다니면서 야간대학 다녀요. 힘들지 않아? 힘들죠. 하지만 행복해요. 이게 자유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요. 맞았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했어요. 형,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안 넘어왔으면 어땠을까? 아마 아직도 판문점에서 근무하고 있겠지. 굶주리면서요.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병들어서, 사고로. 그래, 살아있는 게 감사해. 영호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운이 좋았어요. 판문점에 있어서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북한 대부분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해. 그들 대신에 계속 하시는 거죠? 증언 활동? 응. 평생 할 거야. 이게 우리 사명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봤습니다. 다리 위에서요.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불빛이 강에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3년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서 있어요. 한강을 보면서요. 기적이에요. 제 인생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한강을요. 언젠가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나만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요. 그날이 올 거예요. 믿습니다. 집에 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쓰고 있어요. 2020년 11월 27일. 귀순 3주년이다. 3년 전 오늘. 나는 판문점을 넘었다. 총탄을 무릅쓰고 많은 것이 바뀌었다. 나는 대학생이 되었고 친구들이 생겼고 꿈도 생겼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북한 사람들에 대한 걱정, 통일에 대한 열망.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북쪽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요.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날을 위해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판문점은 아직도 분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만남의 장소가 될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해하고, 준비하고, 손 내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렸어요. 총탄 속으려. 지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자유롭게요. 하지만 제 자유는 완전하지 않아요. 북한에 있는 가족이, 동포들이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진정한 자유는 통일이 왔을 때 올 거예요. 그날을 꿈꿉니다. 여러분도 함께 꿈꿔주세요. 분단 없는 한반도를요. 자유로운 우리 민족을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판문점을 넘은 그날, 한 청년이 말했던 그 한마디를요. 살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통일 만세입니다.